네, 안녕하세요.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월급 영수증 사연이 좀 들어와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민기 PB님 모시고 월급 컨설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줄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기 PB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31살이신데 4년 정도 대기업에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꿈 1억 모으기를 벌써 달성하신 분이에요. 물론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고 재작년에 학자금 상환도 완료해서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목표는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투자 같은 경우도 꽤 성실하게 해오셨는데 지금 올해 초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뉴스가 많이 들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최근 들어서 미국 빅테크 주식이나 국내 2차전지 주식이나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어요. 또 근데 그렇다고 지금 투자에 뛰어들기에는 너무 과열된 상태라서 좀 무섭다. 이도 저도 못하고 좀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사연을 주셨고 이제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가까이 모은 자산을 어떻게 슬기롭게 굴려야 할지 가장 고민이다.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PB님 전반적으로 이분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포트폴리오는 그 나름대로 되게 잘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미국 빅테크 주식이나 2차전지가 오르는 거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차피 또 사이클은 돌고 돌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사이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자분들이 탄생하셨는데 지금 또 2023년도에 들어서 또 이제 2차전지 붐으로 인해서 많이 자산 상태가 많이 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계속해서 사이클은 돌고 돌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이제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이제 파킹 통장과 CMA 금액 그리고 예수금 금액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어디에 투자하실지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좀 절세 효과와 좀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5천만 원 정도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위험해 보이는데 네. 선뜻 추천하실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그냥 만약에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래소가 존재하는 게 뭐 코넥스, 뭐 KOTC 그리고 증권플러스 이런 데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맞아지면은 좀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가격 변동도 좀 심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데 이 비상장 주식을 조금 법의 제도 안에서 좀 한 번에 좀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방법인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큰 혜택을 받는 절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감면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조합을 활용해서 투자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 또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의 한 50% 정도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시는 경우에 3천만 원까지는 100%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분은 한 70%, 5천만 원 초과분은 한 30%의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보통 3천만 원 정도로 맞춰서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득 공제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기한이 다소 길다는 단점이 좀 존재합니다. 보통 3년간 투자를 하고 나머지 2년간은 좀 수익 분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략 한 조합이 한 5년 정도 존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연자분께서 보시니까 해후 근로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잡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7천만 원 연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천만 원의 개인 투자 조합을 투자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약 5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한 그 해에 503만 원의 절세 효과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투자 금액 대비 대략 한 16.8%의 절세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하셔서 이미 16.8%의 어떻게 보면은 선수익을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향후 벤처기업의 이제 동향을 보시면서 그 기업들이 만약 IPO에 성공하게 됐을 때는 더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천만 원은 최대 한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3천만 원은 여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아까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 펀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이힐드 채권에 편입해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고 있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하이힐드 펀드의 기준은 국내 채권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 신용등급 BBB+, 트리플 B+ 이하 등급의 회사채 또는 신용평가 등급 A+ 이하 등급의 단기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하이에이드 펀드가 공모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2025년 12월까지는 배정된 물량의 5%를 추가로 배정받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10%의 우선 배정 효과를 받거든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하이에이드 채권이라고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채권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에이드 채권 20종목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가 설령 부도가 나더라도 나머지 19종목에서 좀 메꿀 수 있는 게 충분하고요. 그리고 현재 다들 알고 계신 대한항공과 한진 그리고 코오롱 같은 기업들도 전부 다 이 하이에이드 채권에 속합니다. 튼튼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편입한 펀드들을 잘 고르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얼어붙긴 했는데요. 올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도상 로보틱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등 IPO 대여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만약에 금리 인상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추후에 얼어붙었던 IPO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연자분이 정확히 한 3년 정도 있다가는 독립을 하실 계획이라고 해요. 물론 매매가 가장 좋겠지만 어렵다면 전세 자금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3년 뒤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딱 3년 정도 투자했을 때 적절한 금융 상품이 있을까요? 하이에이드 공모주 펀드가 보통 그렇습니다. 네. 하이에이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만기가 2년 정도에서 2, 3년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한 연평균 수익률 한 10% 정도가 보통 타겟 수익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잡고 보시면 한 20%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뒤를 보실 거면은 하이에이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좀 추후를 대비하실 수 있지 않나. 미국 ETF는 VOO,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네. 추종하는 ETF죠. 요거에 투자하고 계시고, 또 채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전체 자산 대비 한 10% 정도로 높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VO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ETF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리스크 해지용으로 해서 이제 한 미국채를 추정하는 ETF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이 현재 같은 금리 인상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약간은 공격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ETF이기 때문에 네. TMF라는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일단 금리가 좀 인상기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조심스럽지만은 네.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내년 중반쯤이 되면 금리가 슬슬 이제 인하론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좀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TMF가 정말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시점에 좀 TMF를 좀 매수하기 시작하시면은 네. 아마도 향후 한 2, 3년 안에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TMF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시기보다는 네네. 분할 매수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진짜로 멈추고 인하기 접어들 때쯤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채권 ETF, TMF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50만 원 정도. 꽤 큰 금액이네요. 네, 50만 원 정도. 네, 지금 시점에서 TMF 매수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 5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VO 비중을 조금 낮추더라도 네. 50만 원 정도 여윳돈을 넣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히 조언해 드릴 게 없을 만큼 네. 정말 지출도 큰 편이 아니신 것 같고,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반성을 하게 네. 되는데요. 좀 숙연해지는데 네. 어쩐지. 이분 같은 경우는 매월 수입에서 여윳돈으로 투자하실 금액이 또 있기도 하고, 지금 미국 ETF 같은 경우는 VO 하나에만 투자하고 계신데, 혹시 주식형 ETF나 다른 상품 중에서 좀 추가로 투자하실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형 ETF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XLV라는 종목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헬스케어 ETF거든요. 근데 최근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서 M&A도 활성화되고 시작했고, 시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좀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이런 의료 산업 쪽에서 좀 많이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XLV도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XLV도 좀 유명하게 볼만하다 이런 말을 해주셨고, 또 지금 사연자분이 최근 저희 영상을 되게 열심히 보셨나 봐요. 100배기 나이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분의 나이 기준으로 하면은 100배기 30해서 한 70% 정도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반 정도만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한 상태라고 하세요. 나머지 20% 정도의 자산을 이제 예금 적금에서 주식형 자산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예적금 이율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투자법일까요? 사실 이 100배기 나이 같은 경우에 좋은 얘기긴 한데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어느 하나의 공식처럼 모든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네.
시장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른데 이 투자 비율은 언제든지 항상 유동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를 늘리신다는 것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금융상품을 통한 분산 투자를 좀 계속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궁금하신 게 퇴직연금 투자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세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 퇴직연금도 가입하셔갖고 조금씩 넣으시면서 최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연자분이 마지막으로 고민 상담을 요청하신 부분이 이분은 지금까지는 월 지출을 줄여서 알뜰살뜰 모아오신 경우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무작정 돈을 모으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과열이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때문에 선뜻 뭔가 상품을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두려움이 앞선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투자 울렁증, 두려움 같은 걸 극복하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익숙한 거랑 이해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신다, 2차 전지를 투자하신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내용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데 정확히 2차 전지가 어떤 거고 안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니까 막연히 이게 과연 잘 될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주식이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 하셔서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익숙한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하시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히 어떤 사업 구조고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냐고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시는 과정이 아마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기업 4년차에 1억 3천을 모으신 어떻게 보면 참 칭찬해드리고 싶은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어서 다른 사연자분의 월급 컨설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기피비님. 감사합니다.